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이번에도 결혼설입니다. 영상 제목, 대한민국에서는 남자 혼자 살면 여유있게 취미 즐기고 살 수 있지만 결혼하면 나락가기 싫습니다. 라는 영상의 단질글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남자 혼자 산다고 해서 다 여유있게 취미 즐기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도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여유있게 취미 즐기고 살 수 있는 거지, 모든 남자가 다 혼자 산다고 해서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남자도 그만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삶의 여유라는 게 모든 남자들한테 다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짚고 넘어갑시다. 자, 객관적으로 남자 혼자 살면서 여유있게 살려면 일단 내 주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냥 원룸 월세 살면서 여유있게 산다 이건 아니겠죠. 돈을 모아놓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주공간을 확보하고 나서, 그래야 어느 정도 여유있게 살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마련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놔야겠죠. 자산 축적을 해놔야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벌이가 돼야겠죠. 어느 정도 벌이. 그냥 먹고 사는 것을 극복하면 여유가 없겠죠. 내가 여유있게 뭔가 이제 취미 즐기면서 뭐 혼자 살면서 밥도 먹으면서 저축도 하면서 문제가 없으려면, 남자도 내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새우 한 300원 벌어야 돼요. 새우 300. 300원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취미 즐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도 남자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모든 남자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남자도 여유있게 사는 게 능력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여유가 있으려면 젊을 때 고생을 해야 돼요, 젊을 때. 지금 푸어족들은 여유있게 살 수가 없어. 남자도 카푸어족들은. 일단 푸어가 되면 안 되죠. 젊었을 때 고생을 해야 되죠. 젊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좀 돈을 모아가지고 자산을 만들어 놓고 터전을 만들어 놔야겠지. 그러고 나서 내 공간 만들고,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모이고, 그리고 직업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권도 찾고. 보통 남자가 여유가 있으려면 이제 개인적으로 30대 후반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그 정도 돼야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한 회사에 오래 다니면 연봉이 그래도 한 4천에서 5천은 되지 않을까. 중소기업도 좀 오래 다니면 연봉이 오르거든요. 중소기업에서 무조건 박봉은 아니에요. 초봉은 박봉이 맞는데,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경력을 인정받으면 5천까지 가는 경우도 좀 덜어 있어요. 그 이상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어린 나이 때 기계 잡으면 5천, 6천까지 받는 분들도 있어. 30대 중후반에. 현장직도 이제 어린 나이 때 적응해가지고 자리 꿰차면 이제 현장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 억대 연봉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건 좀 하기 나름이죠. 보통 남자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현실적으로 뭔가 좀 직업적으로, 그리고 능력적으로, 그리고 자산적으로 여유가 있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한 35, 6은 돼야 돼. 그래서 한 36, 보통은 한 38, 9, 40, 그 정도 돼야 혼자 살면서 여유가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부모님한테 좀 물려받을 게 있고, 내가 사업을 해서 보통 또래들보다 많은 자산을 축적을 했다면 좀 빠를 수 있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요즘엔 남자들도 사회적으로 첫 직장을 갖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뭐 대기업에서 일하는 경우도 뭐 29, 30 돼가지고 들어가는 케이스도 좀 덜어 있고요. 아는 형 하이닉스 하청 3년째인데 부모랑 살지만 취미생활 적금 잘 살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얘기가 저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통 아는 형이라고 하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나요? 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가 제일 좀 한국 남자들이 제일 좀 멍청하다 생각할 때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 다 안다고 생각을 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사기 잘 당한 이유가 좀 오래 알고 지내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합니까? 10길 물속을 하다 한 사람 속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믿어요. 그냥 보여지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구별해야 되는 게 보인다와 보여진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여진다하고 보인다의 차이를 몰라요. 보여지는 거는 얼마든지 남들한테 그렇게 꾸며서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정말 실제 모습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고 살아야 돼. 아무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의 칼자루는 보통 남자가 가지는데 온갖 결혼 제도랑 문화를 남자한테 불리하게 해놓으니 결혼 혼인율이 날아가고 있죠. 사실 결혼 제도가 남자한테 객관적으로 불리한 게 맞아요. 일단 결혼하는 것 자체도 뭐 남자가 칼자루가 지고 있다고 하지만 일단 그 칼자루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자가 칼자루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칼자루까지 만드는 게 너무 힘들죠. 칼자루를 아무나 다 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칼자루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좀 어려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RPG로 가면 그 파티풀을 합니다. 파티풀. 롤 같은 파티풀 하는데 나는 만렙이야. 나는 레벨이 높은데 한 사람이 거의 잉여인간이에요. 그럼 같이 하고 싶어요? 거의 뭐 NPC 정도야. 같이 하고 싶어? 나중에 안 끼워주죠. 왜냐? 집만 되잖아. 딱 게임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파티를 하는데 두 명이서 파티를 하는데 한 사람 레벨이 만렙인데 한 사람은 거의 초짜고 실수로 계속 저질러서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내가 채워줘야 돼. 딱 결혼이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반반 결혼. 똑같은 레벨에 똑같은 장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하자. 그래야 게임하기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팀플레이나 게임할 때 보면 실력차가 확 벌어지면 하기 싫죠. 왜냐면 잘하는 사람이 일당백을 해야 되니까. 롤 같은 경우 그렇죠. 롤도 어느 실력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승리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롤뿐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그 스킬이 좋은 사람끼리 뭉쳐야 승률이 좋잖아요. 치킨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나는 좋은데 한 사람이 구멍이야. 한 사람이 뭔가 자기 역할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잘해도 질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그 못하는 사람 못까지 대신해야 돼. 내가 더블킬이나 펜타킬을 해야 돼요.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니까. 결혼이 딱 그런 식이에요, 지금 보면. 뭔가 남자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 게임으로 치 모든 어떤 그런 상황을 염두하고 뭔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결혼제도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남자한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일단 집값이 비싼데 아직까지도 결혼하면 남자가 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구시대적인 마인드가 있잖아요. 여자는 몸만 오면 돼. 그렇다고 그 몸만 온 사람들이 결혼 생활 잘합니까? 자녀를 잘 키우나요? 꼭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남자가 그렇게 집까지 해오면 고마움 느낍니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솔직히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는 평생 벌어도 그만 능력 갖추지 못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그런 주거 요건 해주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마음 편하게 좋은 집에 살면서 결혼 생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은 없다는 거죠. 그런 고마운 게 없는 사람과 결혼 생활하면 행복하겠냐고요.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많은 것들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도 좀 집요하게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뭔가 우리가 집요하게 보이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당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혼제도 문제 많아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반만 결혼 많다고 하지 실제로 반만 결혼 사례는 별로 없다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거 여러분 소득 동질은 결혼이라고 하십니까? 소득 동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기준에 소득 동질은 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소득 동질이 뭐냐 하면 소득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걸 소득 동질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득 동질론 지수가 가장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동질론 지수는 이제 1배에 가까울수록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 지수가 1에 가까워야 이제 반만 결혼이 성립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1이 아니에요. 2입니다. 2.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월등하게 이 지수가 높아요. 네. 월등하게. 소득 동질 지수가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소득 동질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여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참 이런 거 문제가 많아요. 말로는 반반 결혼 막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반 결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거의 대부분 남자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거. 보시면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꼴등이죠. 월등하게 꼴등이죠. 그 앞에 차이나입니다. 지금 차이나 심각하죠, 여러분. 참 이 동북아계통 나라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지금 보면 일본하고도 차이가 좀 있죠, 보면. 자,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나라는 반만 결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유럽권, 헝가리, 프랑스, 유럽권 나라가 높고 봐봐요. 엄청 차이 나죠. 이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심하게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반대로 얘기했는데 소득 동질 지수가 이제 1에 가까울수록 무작위라는 거예요. 무작위는 이게 뭐냐? 밸런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밸런스 안 맞는 결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 지수가 낮을수록. 이 지수가 높아야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등하게 낮죠. 그냥 처참하죠, 쉽게 말해서.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애초에 반반 결혼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무작위 결혼이 많다는 겁니다. 무작위 결혼은 뭐냐 하면 밸런스가 안 맞는 결혼. 밸런스가 안 맞는 결혼은 한쪽이 많이 부담하고 한쪽은 거의 부담하지 않는 그런 결혼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피셜 아니죠, 여러분? 내피셜 아니죠? 제가 자료 보여드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결혼제도도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것도 아니고 이혼제도도 공평하지 않아요. 결혼 문화 자체도 공평하지 않고. 애초에 결혼 자체가 완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애초에 우리나라 결혼 제도도 잘못됐고 결혼 문화도 잘못됐고 이혼 문화도 잘못됐어. 그래서 앞으로 남자들이 결혼을 뭔가 쉽게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프로포즈도 하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남자들이 앞으로 있잖아요. 여자의 마음 사겠다고 프로포즈? 이제 프로포즈 문화도 없어야 돼. 나 그거 왜 해주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아니, 결혼 안 하면 아쉬운 사람이 누구야? 솔직히 여자가 더 아쉽습니다, 여러분. 결혼 못 하게 되면. 여자들은 뭐, 결혼에 상관없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객관적으로 검증해 드렸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혼자서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저번에 1인 가구 빙결을 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자가 뭐 여자한테 무릎 꿇고 막 초혼하고 뭐,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뭐 선물 같은 거 넣어주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없애버려야 돼요.
아니면 반대로 여자분들이 프로포즈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근데 여자분들이 프로포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 여자분들이 프로포즈 하는 횟수가 더 많아질 겁니다.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 문화는 좀 기존의 문화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많이 바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